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터미널 그리고 커넥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터미널의 경우 비지능형 터미널과 지능형 터미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추가로 단일 레벨 터미널로 구성할 수도 있고 다중 레벨 터미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 레벨 터미널을 작성해 보면서 비지능형과 지능형 터미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 도면을 하나 생성하도록 할게요. 이름과 시트 번호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미널 작성을 하기 위해서 와이어도 작성을 해 볼게요. 작성이 완료되신 분들은 리본 메뉴에 구조도 탭의 아이콘 메뉴를 실행해 주시면 터미널 커넥터 범주로 들어갑니다. 현재는 IEC60617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라이브러리는 보시는 것처럼 원형에 대한 원형 심볼에 대한 터미널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규격의 경우에는 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 마름모 이러한 형상을 제공하는 규격도 있어요. 원형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 대한 심볼, 형상을 자세히 봐보시면 원형이라는 게 있고 원형, 같은 원형의 심볼이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번호를 포함한다, 터미널 번호를 포함한다, 와이어 번호에 대해서 변경한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한 세트인데요. 원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비지능형 터미널입니다. 말 그대로 별도의 옵션은 없고 형상으로 제공되는 심볼을 의미를 하고요. 지능형 터미널은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와이어 번호를 포함하는 원형 터미널, 터미널 번호를 포함하는 원형 터미널, 와이어 번호가 변경되는 게 포함된 원형 터미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삽입을 해보고 차이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삽입을 할게요. 먼저 원형입니다. 원하는 와이어 위치에다가 삽입을 해주시고 별도 다른 특성값들은 건드리지는 않을게요. 다시 한번 아이콘 메뉴를 실행해서 동일하게 삽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볼을 삽입을 하게 되면 터미널 기호 삽입 편집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실 텐데요. 상세 정보는 확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터미널 기호를 삽입하기 전에 이 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구성 요소 삽입 편집 창과 동일해요. 그래서 설치 코드랑 위치 코드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제거를 할 거고요. 영상에서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태그 스트립은 말 그대로 태그 값이에요. 태그 값을 어떤 거를 가질 거냐. 그래서 X1에 대한 태그 스트립을 기본으로 쓸 건지 아니면 영상처럼 별도의 태그 스트립을 새로 부여할 건지. 특성 연관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싱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싱글이 의미하는 것은 단일 레벨 터미널을 의미합니다. 밑에 보시면 제조 업체 카탈로그에 대한 정보가 있죠.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카탈로그가 있을 거고 혹시라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탈로그 색인 버튼을 실행해 가지고 다른 카탈로그 값을 부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설명값 적어 주실 수가 있겠죠. 태그 스트립이랑 위치 코드만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삽입을 할게요. 다음 아이도 쭉쭉쭉 삽입을 하겠습니다. 태그 스트립 같은 경우에 얘는 제가 만들었던 60으로 동일하게 부여를 할 거고 위치 코드는 제거할 겁니다. 번호는 요 아이죠. 사용된 번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는 1번부터 얘는 체번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와이어 번호 변경을 포함하는 아이를 삽입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X60으로 부여를 할 거고 위치 코드는 제거를 할 거고요. 번호는 1번은 사용됐죠. 2번으로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옵션이 달랐어요. 와이어 번호를 포함하는 아이, 와이어 번호가 변경되는 아이, 터미널 번호가 포함되는 아이, 그리고 비지능용으로는 그냥 형상만. 차이점을 도면에서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와이어 번호를 체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규칙을 쓰진 않을 거고요. 형식을 재지정을 할게요. 고정 항목을 하지 않을 거고 도면층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순차는 001로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형상에 대해서 옵션 값에 따라서 터미널 기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와이어 번호를 지금 체번하고 있어요. 되신 분들은 도면 전체에다가 와이어 번호를 부여를 하였습니다. 형상을 확인을 해보면 비지능형 터미널이었죠. 별도로 나타나는 부가적인 설명값은 없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와이어 번호를 포함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 번호를 포함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터미널 번호를 포함하는 아이예요. X60 태그 스트립에 항목에 대한 번호는 1번으로 카운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미널에는 항목 번호인 1번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와이어 번호가 변경되는 아이인데 항목 번호, 터미널에 대한 항목 번호를 포함하면서 와이어 번호가 004번에서 얘를 거치면서 005번으로 바뀌는 이러한 옵션의 터미널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능형 터미널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옵션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필요한 옵션의 터미널 심볼을 삽입해서 도면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싱글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레벨 터미널을 의미한다 라고 했었죠. 그럼 다중 레벨 터미널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를 추가로 그냥 작성을 할게요. 어떠한 아이가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지능형이 부여가 되어야 되고요. 지능형 터미널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스트립은 70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1번부터 가져가겠습니다. 위치 코드는 삭제를 할게요. 확인 반복으로 여러 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이 완료되신 분들은 구성요소 편집 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구성요소 편집을 실행하셔도 되고 리본 메뉴에 편집 기능이 있었죠. 동일한 기능이었습니다. 편집 대화 상자에 들어오시면 현재는 싱글 레벨 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다중 레벨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제조업체 카탈로그 이 정보를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색인 버튼을 눌러서 검색 값에 멀티 레벨을 한번 쳐볼게요. 멀티. 그리고 검색. 여기에서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아이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다중 레벨로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아이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또는 저와 동일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를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제조업체 카탈로그 정보가 변경이 되겠죠. 그 특성 연관에 보시면 싱글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퍼 로어라고 해가지고 2레벨 터미널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어퍼에는 1번 항목의 터미널이 삽입이 되어 있고 밑에 로어에 대한 터미널을 연관을 시켜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터미널 연관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주셔야 하는데 구성요소 편집을 확장을 해보시면 터미널 연관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마스터 터미널을 선택하라고 나와 있어요. 마스터는 기준이 되는 기준 터미널. 얘가 마스터다. 다음으로는 연관시킬 터미널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2레벨 터미널인데
3레벨 터미널인 경우에는 뭐 하나를 더 선택하시면 되겠죠. 선택이 완료되시면 엔터나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연관이 지정되고요. 다시 한번 구성요소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어퍼와 로어에 각각의 터미널이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관을 해제하는 방법은 바로 옆에 기능이 있어요. 보시면 분리라고 있습니다. 단일 레벨과 다중 레벨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BOM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량만 그냥 간단히 체크를 해볼게요. 패널 탭에 와주시면 테이블 편집기가 있습니다. X60 태그 스트립이 있었고 X70 태그 스트립을 생성을 했죠. X70은 다중 레벨 터미널이었습니다. 개수가 심볼은 3개가 삽입됐지만 이 2개는 연관이었죠. 확인을 해보면 X70에 대해서는 수량이 2개로 나타납니다. 얘를 하나로 인식을 하고 2개다. 단일 레벨은 3개다. X60은 이렇게 3개였죠. 그래서 단일과 다중, 터미널 연관에 의해서 수량값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중 레벨 터미널을 도면에 작성해야 될 때에는 방금 작업하셨던 내용을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커넥터에 대한 기능까지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구조도 탭에 보시면 커넥터를 작성할 수 있는 메뉴로는 아이콘 메뉴가 있고 범주를 찾아 들어가면 되세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커넥터 삽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넥터 삽입, 얘를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얘는 완성형 커넥터예요. 그래서 플러그와 리셉터클 조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건지 이 유형에 따라서 원하시는 형태를 미리 보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방향 같은 경우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반전시키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핀에 대한 간격값, 와이어에 대한 간격값이겠죠. 간격을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지금처럼 떨어져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와이어 교차 지점에 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인식을 해가지고 와이어 연결점에 맞게 늘어나게 삽입이 됩니다. 와이어 교차 지점으로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그리고 전체 삽입을 하겠습니다. 리셉터클과 플러그, 그리고 위아래 반지름, 얘네들은 각각의 치수인데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냥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핀의 개수는 5개다. 그리고 와이어 교차 지점에 삽입을 하겠다. 전체를. 그래서 와이어 연결점 X 표시 있는 곳을 원하는 와이어 시작점에 가져다 대면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 교차점에 맞게끔 늘어나서 삽입이 됩니다. 나머지는 설명값과 카탈로그 제조업체 정보 하는 방법은 계속 설명했었던 내용이죠. 부가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도면에서 삽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다른 도면에 끊어서 삽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다른 도면에 끊어서 삽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스페이서 구분선 허용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핀의 개수는 5개짜리인데 끊어서 삽입이 필요하다. 일단 이 옵션을 체크하시고 삽입을 일단 해볼게요. 현재 첫 번째 핀이 삽입이 된다. 다음 핀이 삽입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 스페이서, 빈 공간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기호를 지금 끊겠다. 이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면 같은 도면에다가 작성을 하는 옵션이고요. 다른 도면에 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명령을 종료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열려있는 세션 동안에는 저장이 된다. 다른 도면을 하나 열어서 다시 한번 커넥터라고 하는 기능을 실행을 해보면 이전에 끊어진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걔를 계속 작성하시겠습니까? 걔를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도면이 아닌 경우에는 명령을 취소하고 다른 도면을 열어서 모듈 계속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이 맞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모듈 계속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동일하죠. 스페이서 구분선 허용, 다시 한번 끊을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삽입을 마무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형 커넥터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잭과 플러그에 대한 조합형으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걔는 아이콘 메뉴에 들어가시면 터미널 커넥터 범주, 변화 없음, 이 옵션 범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플러그와 잭에 대해서 그리고 서브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변수 구성은 방금 하셨던 완성형 커넥터를 작성하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도면에 잭과 플러그 조합을 사용하셔가지고 도면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각각의 세트예요. 상위고 하위이다. 상위고 하위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모듈 형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또는 지금처럼 플러그 앤 잭 옵션을 사용하셔가지고 작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터미널과 커넥터를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